CNN이 포착한 영상 하나에 지금 미국 전역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조작 아니야? 한국의 민족 대이동 풍경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미국인들의 귀한 길은 지옥입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5천만 명이 움직이면 491명이 목숨을 잃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맞아? 도대체 한국인들은 뭐가 다른 거죠? 할머니를 만나러 12시간을 견디는 사람들, 그 인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미국인들이 현실을 부정하며 격분시킨 그 영상의 실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헬레나 지금 당장 편집장실로 와. 편집장 마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했죠. 무슨 일이에요? 너가 봐야 할 영상이 있어. 지금 전 세계가 난리야. 저는 CNN 국제부 기자 헬레나 로즈입니다. 5년간 중동 분쟁과 유럽 정치를 취재해왔고 이번 달에는 백악관 출입 기자 승진이 확실시되고 있었죠.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워싱턴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CNN 본사 14층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편집장실 문을 열자 대형 스크린에 믿을 수 없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 행렬.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무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보였죠. 한국 경부고속도로 실시간 추석 귀성길 12시간째 정체. 이게 뭐예요? 컴퓨터 그래픽 아니에요? 편집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제야.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영상이야. 3천만 명이 지금 이동 중인데 폭력 사건 제로, 대형 사고 제로라고 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추수감사절 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만 3명이 총에 맞았어요. 3천만이 움직이는데 사고가 없다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베테랑 기자 토마스 블레이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죠. 편집장, 이런 프로파간다를 믿으시는 건 아니겠죠. 북한도 아니고. 편집장이 우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볼 사람이 필요해. 한국 정부는 취재진을 초청한다고 하는데. 토마스가 즉시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내부 고발자 인터뷰가 이틀 뒤에요. 퓰리처 감이라니까요. 편집장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헬레나, 너가 가? 네. 제가요? 백악관 출입 기자 선발은요? 그건 토마스가 맡기로 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농담이시죠? 제가 5년간 쌓아온 경력을 무시하고 아시아 교통 체증이나 찍어오라고요? 토마스가 킥킥거렸습니다. 김치 사진이나 예쁘게 찍어와 헬레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을걸?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편집장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비행기는 오늘 밤 출발해. 회의실을 나오며 토마스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관광 잘 다녀와. 아, 맞다. 내 백악관 특종은 프라임타임 확정이래. 내 건 아마 자정 넘어서 방송되겠지. 화장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좌천이었어요. 커리어의 종말이었죠. 그날 오후 책상을 정리하는데 신입 기자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선배, 이거 보셨어요? 그녀의 태블릿 화면에는 한국 추석 관련 통계가 떠 있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 표가 0.3초 만에 매진됐대요.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보다 빨라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구하기 힘든 표를 사서 12시간 걸리는 길을 가는데 아무도 화내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폭동이 났을 상황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작년 추석 기간 고속도로 폭력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대요. 경찰 공식 발표예요. 번역 오류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원문 찾아봤는데 진짜예요. 심지어 응급차량 길터주기 성공률이 100%래요. 순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날 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한국 추석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고속도로에 빼곡히 들어선 차들 사이로 응급차가 지나가자 수백 대가 일제히 갓길로 비켜주는 장면이었죠. 이건 연출 아니야? 하지만 드론 영상의 타임스탬프와 여러 각도의 촬영본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진짜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좌천이든 뭐든 상관없어. 만약 이게 진짜라면 14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3천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데 한국인 할머니가 제게 김밥을 건네며 말했어요. 먼 길 오셨죠? 이거 드세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음식을 그냥 준다고요? 괜찮아요, 저는. 추석엔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어서 드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것을.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인파가 물결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고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거든요. 실례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정중한 목소리와 함께 캐리어를 끌고 가는 청년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국 공항이었다면 어깨로 밀치고 지나갔을 텐데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를 피해 길을 내주고 있었죠.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백 명이 줄을 서 있는데 모두가 오른쪽에 가지런히 서서 왼쪽 길을 비워두고 있었어요. 급한 사람들이 뛰어가는 통로였죠. 어머, 외국분이시네요. 어디 가세요? 옆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서울역 가는데요. 아이고, 추석이라 사람이 많죠. 서울역 가시면 더 난리예요. 혹시 KTX 표는 있으세요? 아니요, 현장에서 사려고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사시면 내일 새벽표도 없을 거예요. 추석표는 한 달 전에 예매 시작하자마자 0.3초 만에 매진돼요.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자 누군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KTX 예매 사이트였는데 서울 부산 구간이 모두 매진이었죠. 그럼 어떻게 가요? 무궁화호나 버스 타야죠. 12시간 걸리지만 뭐 어때요? 1년에 2번 가족 만나러 가는 길인데 12시간. 워싱턴에서 마이애미까지 가는 거리를 참고 간다는 거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진짜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역사 전체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합실 바닥에는 돗자리를 깔고 앉은 가족들이 빼곡했고 아이들은 그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한 분이 자리를 좁혀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서서 기다리면 힘들어요. 같이 앉아요. 옆에 앉자마자 김밥을 하나 건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CNN 기자예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추석 취재하러 오셨구나. 잘 오셨어요. 그 순간 대형 전광판에 열차 운행 상황이 떴습니다. 지연. 모든 열차가 최소 1시간 이상 늦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고객센터에 항의가 빗발쳤을 겁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가 났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작년보다는 나은데요. 그러게요. 작년엔 2시간 늦었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웃고 있었어요. 티켓 매표소로 갔더니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표가 매진이에요. 무궁화호 입석표만 있는데 6시간 서서 가셔야 해요. 6시간을 서서요? 네. 그것도 지금 사지 않으면 그것마저 매진돼요. 뒤에 줄 서 있던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냥 사세요. 저는 작년에 8시간 서서 갔어요. 그래도 가족 얼굴 보니까 다 잊혀지더라고요. 표를 사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KTX가 들어오자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 펼쳐졌죠.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정확히 2줄로 나뉘었습니다. 내리는 사람을 위한 길과 타는 사람을 위한 길.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닌데 완벽한 질서였어요. 타실 분 먼저 타세요. 저는 다음 거 탈게요. 임산부를 본 젊은 남성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연쇄 반응이 일어났죠. 노약자 아이 데리고 온 가족들이 먼저 타도록 모두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국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기서는 먼저 밀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요. 열차를 놓친 사람들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에 또 오니까요. 커피나 한잔하고 기다려요. 그들은 정말로 역사 내 카페로 가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죠. 카메라맨 마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헬레나, 이거 진짜예요. 연출 아니고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자리 없으신 분들은 통로에 서 계셔도 됩니다. KTX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나오자 통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서정연했죠. 캐리어는 선반 위에 올리고 작은 가방은 발밑에 두며 서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으셨는데 출발하자마자 도시락을 꺼내셨어요.
아가씨도 하나 드세요. 삶은 달걀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아, 저는 괜찮아요. 에이, 괜찮긴요. 기차 여행엔 달걀이지. 어서 받아요. 옆자리 아주머니도 김밥을 건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싼 건데 하나 드세요. 맛있어요. 순식간에 제 앞에 달걀, 김밥, 사과, 음료수가 쌓였습니다.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준 거였죠. 한국에서는 원래 이래요. 추석엔 다 가족이죠.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통로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힘들어 보이자 앞좌석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제 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서 있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임신하신 것 같은데 앉으세요. 부산까지 3시간이에요. 이런 양보가 객실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좌석에 앉은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이 30분마다 교대하기 시작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요. 커피 드실 분. 누군가 휴대용 커피포트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죠. 감사합니다가 객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 앞에 앉은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들렸어요. 너희 집은 어디야? 전주요. 언니는요? 저는 안동이에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금세 언니 동생하며 친해졌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과자를 나눠 먹으며 웃었죠.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눈 마주치지 않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모두 고향 가는 길이잖아요. 같은 마음이면 가족이지요. 창밖으로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금빛 벼가 일렁이는 가을 풍경이었죠. 저기가 우리 할머니 고향이에요. 한 아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우와, 정말. 할머니 보러 가는구나. 옆에 있던 어른들이 모두 아이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가 뭐 해주시는 거 제일 좋아해? 송편이요. 꿀 넣은 거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기차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 같았어요. 승무원이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니에요. 다들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즐거워요. 제 대답에 승무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추석엔 더 친절해져요. 1년 중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때거든요. 부산역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먼저 내리세요. 저희는 천천히 내릴게요. 뒷좌석 사람들이 앞좌석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서로 먼저 내리려고 밀쳤을 텐데요. 기차에서 내리며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좋은 취재하세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플랫폼에는 마중 나온 가족들이 가득했습니다. 호응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1년 만에 재회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생명줄 같은 것이라는 거요. 부산에서 렌터카를 빌려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KTX는 이미 경험했으니 이번엔 고속도로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출발하시면 12시간은 잡으셔야 해요. 렌터카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그걸 경험하고 싶어요.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들이 주차장처럼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하지만 경적 소리는 단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속 20km. 거북이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차들. 미국이었다면 욕설과 경적 소리로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옆 차선 운전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서울이요. 아이고, 멀리 가시네. 커피 하나 드릴까요? 보온병에서 커피를 컵에 따라 건네줬습니다. 정체된 고속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커피를 주다니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앞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대의 차들이 일제히 오른쪽으로 붓기 시작했어요. 갓길을 완전히 비워 응급차로를 만든 겁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 모든 차가 그 상태를 유지했죠. 와. 카메라맨 마크도 놀라서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간 후 차들은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한 것처럼요. 2시간째 정체가 계속되자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이 급했던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우리 차에 애들 화장실 비상용 있어요. 쓰세요. 미니밴을 탄 가족이 간이 화장실을 꺼내 나눴습니다. 물 필요하신 분? 과자 드실 분 있어요? 차 트렁크가 작은 편의점이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이렇게 막혀도 다 같이 고향 가는 길이니까 참을 수 있는 거야. 3시간째. 드디어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휴게소 진입로가 이미 꽉 막혀 있었어요. 30분은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앞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알려줬습니다. 그냥 다음 휴게소 가는 게 나을까요?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추석엔 다 이래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죠 뭐. 놀랍게도 끼어들기를 하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줄을 지켰어요. 4시간째.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 온도가 올라가자 에어컨을 켰다가 기름이 걱정돼 다시 껐죠. 더우시죠? 우리 차에 휴대용 선풍기 있는데 드릴까요? 옆차에서 선풍기를 건네왔습니다. 5시간째. 라디오에서 교통정보가 나왔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까지 예상 시간은 10시간입니다. 그런데도 DJ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고요. 가족 만나는 기쁨을 생각하며 조금만 참아요. 청취자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지금 6시간째 운전 중인데 아이가 할머니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힘이 나네요. 10시간 걸려도 부모님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6시간째. 드디어 대전을 지났습니다. 절반 왔다는 안도감에 모두가 조금씩 여유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앞쪽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크지 않은 사고였지만 정체는 더 심해졌죠. 미국이었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주변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사고 처리를 도왔습니다. 보험회사 연락사진 촬영 차량 이동까지 모두가 협력했죠. 7시간째.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끝없이 이어진 장관이었죠. 미국 추수감사절 때도 이런 정체는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는 총격 사고까지 일어나죠. 마크가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때 옆 차선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1년에 2번 이러는 거예요. 설날하고 추석. 부모님 계실 때 뵙지 않으면 후회하니까요. 8시간째. 휴게소에 또 들렀습니다. 화장실은 30분 대기였지만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9시간째. 서울이 100km 앞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여전히 시속 20km. 10시간째. 드디어 서울 톨게이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톨게이트 직원이 모든 차에 인사했습니다. 운전자들도 수고하세요라고 답했죠. 11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3천만 명이 인내하는 나라. 그들에게는 가족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다시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귀성 행렬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오전 6시인데도 벌써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새벽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차분했어요.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네요. 옆차 운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앞쪽에서 급정거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고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고 현장 주변 차들이 일제히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도미노처럼 뒤로 전달되기 시작했죠. 순식간에 수킬로미터 뒤까지 비상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뒷차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누군가 설명해줬습니다. 곧이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모든 차가 일제히 갓길 쪽으로 붙었어요. 가운데 차로가 완전히 비워졌죠. 구급차 2대와 소방차가 신속하게 지나갔습니다. 불과 5분 만에 사고 현장에 도착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30분은 걸렸을 텐데. 마크가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나고 구급차가 환자를 싣고 가자 이번엔 반대 차선 차들까지 속도를 줄였어요. 왜 반대편도 속도를 줄여요? 구급차가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만약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치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친 사람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주변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물과 담요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저분 아세요? 아니요. 처음 봐요. 근데 다쳤잖아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대부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소송에 휘말릴까봐 무서워서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환자를 옮기는 동안 사람들은 교통 정리를 도왔습니다. 경찰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나선 거예요. 여기로 오세요. 천천히 가세요.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환자가 구급차에 실리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다시 각자 차로 돌아갔죠. 헬레나 이거 봤어? 마크가 흥분해서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현장을 돕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30명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왔던 겁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이야. 그날 오후 또 한 번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한 차가 멈춰 섰어요. 고장 난 것 같았습니다. 운전자가 당황해서 비상등을 켰죠. 그러자 뒤따라오던 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무슨 문제세요? 엔진이 꺼졌어요. 어떡하죠? 잠깐만요. 한 남성이 차 후드를 열어 점검했습니다. 정비공이었던 거죠. 배터리가 방전됐네요. 제가 점프 스타트 해드릴게요. 10분 만에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고장난 차 운전자가 고맙다며 돈을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다음에 누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정비공은 돈을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추석 땐 더 자주 그러죠. 다들 같은 마음이니까요. 그날 저녁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100만 명이 하루에 이용한다는 그곳. 화장실 줄은 30분 대기. 그런데 바닥에 쓰레기 하나 없었어요. 여기 청소부가 몇 명이나 되나요? 휴게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청소부요? 10명 정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서 깨끗하게 쓰시니까 일이 별로 없어요.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명이 식사하는데 바닥은 깨끗했어요. 각자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갔던 겁니다. 미국 휴게소랑 완전 다르네. 마크가 혀를 찼습니다. 미국 휴게소는 쓰레기가 넘치고 화장실은 더러웠어요. 여기는 정반대였죠. 밤이 되자 휴게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누운 가족들. 아이들은 그 위에서 잠들었어요.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든데 왜 가는 거예요? 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1년에 2번이잖아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부모님 얼굴 보면 다 잊혀져요.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휴게소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어른들도 서로를 배려해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죠. 화장실 줄에 서 있는데 한 여성이 갑자기 괴로워했습니다. 임산부였어요. 그 순간 앞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제 차례에. 아니에요. 어서요. 순식간에 길이 열렸습니다. 20명 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양보한 거예요. 임산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의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겹살 도시락이 동났는데 한 청년이 마지막 남은 거 2개를 집으려다 말고 하나만 가져갔어요. 왜 하나만 가져가요? 다른 사람도 먹어야죠.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있는 것 다 쓸어 담았을 겁니다. 여기서는 다음 사람을 생각했죠. 주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30분은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한 운전자가 급한지 초조해 보였어요. 그러자 앞차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급하세요? 먼저 넣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서요. 저는 천천히 갈 거예요. 이런 양보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휴게소 밖 주차장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한 가족이 차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차 가족에게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김치도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순식간에 5가족이 함께 라면을 나눠 먹는 파티가 됐죠. 미국에선 차 안에서 혼자 먹는데 마크가 놀라워했습니다. 여기선 나누는 게 당연한가 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짐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자 쓰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빌린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청소 안 해도 돼요? 휴게소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추석엔 늘 이래요. 다들 알아서 정리하세요. 주차장으로 나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차에 시동을 걸려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옆차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점프 케이블 있어요? 없는데. 제가 있어요. 잠깐만요. 10분 만에 차가 움직였습니다. 얼마 드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청년은 돈을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출구로 향하는데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었죠. 한쪽씩 나가세요. 천천히 조심히 가세요. 그들의 유니폼에는 추석 교통봉사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새벽 1시부터요. 12시까지 할 거예요. 11시간 동안 서서 교통 정리를 한다고요? 왜 이런 걸 하세요? 다들 가족 만나러 가는 길인데 도와야죠. 우리도 내년엔 도움받을 수 있고요. 서로 돕는 시스템. 그것이 한국 사회의 힘이었습니다. 휴게소를 떠나며 뒤돌아봤습니다. 수천 명이 오갔지만 질서정연한 그곳.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바닥.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마크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봤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던 중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안동까지 가는 김도현 씨 가족이었죠. 인터뷰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의 차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몇 시간 걸려요? 보통은 4시간인데 오늘은 12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도 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부모님이 기다리시는데 뒷좌석에는 7살 딸과 5살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러 가는 거 좋아? 내 할머니가 송편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시간째 아이들이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언제 도착해요? 조금만 더 참아. 할머니 보면 다 잊혀질 거야. 아내가 간식을 꺼내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4시간째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힘들죠. 근데 부모님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 내려가세요? 2번이요. 설날하고 추석. 그것도 하루 이틀 있다가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12시간을 운전하는 거예요? 1년에 이틀이 뭐가 길어요. 부모님은 363일을 기다리시는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시간째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아이들이 깼어요. 아빠 배고파요. 그래, 뭐 먹을까? 휴게소 식당은 10,000원이었습니다. 자리를 찾는데 한 가족이 자리를 양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우린 다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도연 씨 가족이 앉자 아이들이 신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8시간째. 드디어 안동이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다 왔어.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깼어요. 할머니 집이야? 응, 곧 도착해. 10시간째. 안동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시골길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죠. 도연 씨의 고향이었습니다. 저기가 우리 초등학교예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학교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집 다 왔어? 응, 저기야. 멀리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차가 마당에 들어서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뛰어나왔어요. 왔니?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손주들을 꼭 안았습니다. 1년 만에 재회였죠.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2시간의 고생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다 해놓고 기다렸어. 어서 먹어.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송편을 먹였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그래, 많이 먹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때? 바빠요. 그래도 잘 지내요. 건강은? 네,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차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에 음식을 올리고 조상님께 절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거야.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야. 할머니의 할머니. 그렇지. 아이들도 따라 절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죠. 저녁이 되자 마당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작년엔 14시간 걸렸는데 올해는 나았네. 맞아. 그래도 오길 잘했어. 당연하지. 부모님 계실 때 봐야지.
그들에게 거리와 시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죠. 밤이 깊어지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미국 기자분도 힘들었겠어요.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래요. 겸손한 말이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묘를 갔습니다. 산에 올라 조상님 묘를 찾았어요. 잡초를 뽑고 절을 올렸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왜 찾아봬요? 제가 물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우리를 잊게 해주신 분들이니까요. 도연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이틀 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벌써 가야 해요? 할머니가 아쉬워했습니다. 설날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다시 12시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귀경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3천만 명이 움직이는 대이동.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경적 없는 도로, 질서정연한 휴게소,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믿을 수 없어. 돌아갈 때도 똑같아. 마크가 놀라워했습니다. 도연 씨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 12시간이네요. 네. 근데 행복해요. 부모님 뵙고 왔으니까. 그의 표정은 피곤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고속도로는 여전히 주차장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귀성길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만족감이 보였어요. 가족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내년에 또 오자. 응, 다음엔 더 오래 있자.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훈훈했습니다. 3시간째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귀성길보다 덜 붐볐지만 여전히 질서정연했어요. 화장실 줄에 선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내 부모님 건강하셔서 다행이에요. 저희 부모님도요. 내년에 또 뵐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들의 대화에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5시간째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어요. 모두들 조심히 돌아가세요. 내년 추석에도 건강하게 만나요. DJ의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7시간째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차들은 여전히 질서를 지켰어요. 끼어들기도 없고 경적도 없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마크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다르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9시간째 서울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다 왔네요. 이제 또 1년 기다려야죠. 후회 안 하세요? 이 고생을? 전혀요. 부모님 얼굴 봤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1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은 취재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꼭 그렇게 할게요. 도연 씨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지쳤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을 만나고 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2시간을 참는 사람들. 그것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수집한 영상과 인터뷰, 그리고 한국 정부가 제공한 공식 통계.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추석 연휴 3일간 이동 인구 3천만 명, 고속도로 평균 정체 시간 12시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3명, 3천만 명이 움직였는데 23명만 사망했다는 겁니다. 미국 추수감사절과 비교했습니다.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이동 인구 5천만 명, 교통사고 사망자 수 491명, 20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더 놀라운 통계도 있었어요. 고속도로 폭력 사건 0건, 휴게소 기물 파손 0건, 응급차 길터주기 성공률 100%.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 교통 전문가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인의 인내심이 특별한가요? 특별하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죠.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양보가 생존 방식이 됐어요. 사회학자도 만났습니다. 정의라는 개념이 핵심이에요. 낯선 사람도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죠. 그게 교통 질서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다 같은 고향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화낼 수가 없죠. 공감이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통계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휴게소, 화장실 이용객 수 하루 100만 명. 하지만 청소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깨끗하게 쓰세요. 휴게소 관리자의 말이었습니다. KTX 탑승률 130%. 정원 초과인데도 불평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서 가는 것도 앉아서 가는 것도 다 가족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승객의 말이었습니다. 응급차 평균 도착 시간도 조사했습니다. 평소 30분 걸리는 거리를 추석엔 5분 만에 도착했어요. 운전자들이 길을 터주니까 가능했어요. 구급대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통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후 이혼율 증가 0%. 미국은 추수감사절 후 이혼율이 급증하거든요. 가족끼리 싸우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힘들게 만나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 주부의 말이었습니다. 통계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시스템의 문제였죠. 신뢰와 배려가 만드는 기적. 그것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작년 추수감사절 자료를 찾았습니다. 미국의 상황과 너무 달랐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죠. 자리 배정 문제로 승객끼리 싸운 겁니다. 시카고 고속도로. 끼어들기 11호 총격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추수감사절 이동 중 폭력 사건 15건. 절도 사건 32건. 같은 명절인데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미국 사회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주의 사회예요. 자기 권리를 먼저 주장하죠.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는 거죠. 한국 전문가도 만났습니다. 한국은 공동체 문화가 강해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죠. 그럼 개인의 자유는요? 물론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추석 같은 상황에서는 강점이 되죠. 두 문화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개인주의 권리 중심 경쟁 우선. 한국 공동체주의 의무 중심 협력 우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효는 한국 문화의 핵심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죠. 유교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그게 왜 교통 질서와 연결되나요? 부모님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신성해요. 함부로 화낼 수 없는 거죠.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인들은 성인이 되면 독립해요. 부모와 따로 살죠. 명절에도요? 네. 만나긴 하지만 의무감보다는 선택이에요. 가치관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추석은 의무였어요. 하지만 기쁜 의무였죠. 미국인에게 추수감사절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부담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역사적 배경도 조사했습니다. 한국은 농경 사회였어요. 마을 공동체가 중요했죠. 혼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니까요. 미국은 개척 사회였습니다. 광활한 땅에서 각자 살았죠. 독립이 생존 방식이었어요. 이런 역사가 현재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교통 시스템도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했어요. 함께 이동하는 문화가 자연스러웠죠. 미국은 자동차 중심이었습니다. 개인 공간을 중시했어요. 법과 제도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응급차 길터주기가 문화였어요. 법보다 강한 도덕이었죠. 미국도 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어요. 법만으로는 부족해요. 문화가 뒷받침해야죠. 한국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신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를 믿었어요. 양보하면 상대도 양보할 거라고 믿었죠. 미국인들은 의심했습니다. 양보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했어요. 이 신뢰의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수백 시간의 영상을 15분으로 압축해야 했어요.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 것인가. 고민이 깊었습니다. 첫 장면은 응급차가 지나가는 장면으로 정했습니다. 수백 대의 차가 일제히 길을 터주는 그 장면. 미국인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일 테니까요. 다음은 휴게소 화장실 줄. 30분을 기다리면서도 불평 없는 사람들. 새치기 없는 질서. KTX에서 음식을 나누는 장면도 넣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 이게 진짜야? 편집 보조 제시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거야. 100% 진짜야.
12시간 정체 속에서도 경적을 울리지 않는 운전자들. 이 장면에는 자막을 넣었습니다. 12시간 정체. 경적 소리 제로. 새벽 휴게소에서 바닥에 누워 자는 사람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 모습.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할머니가 손자를 맞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2시간을 기다린 만남. 그 기쁨과 눈물. 이 한 장면이 모든 걸 설명해요. 마크가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은 귀경길 영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다시 12시간. 하지만 모두가 받아들이는 그 모습. 내레이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60%인 3천만 명이 72시간 안에 이동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지만 감동은 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편집이 끝날 무렵 토마스가 들어왔습니다. 관광 비디오 잘 만들고 있어? 비아냥거렸지만 무시했습니다. 토마스 이거 한번 봐. 응급차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연출 아니야? 아니, 실제야. 타임코드 확인해봐. 그는 말없이 나갔습니다. 밤새 편집을 마쳤습니다. 15분 13초. 방송 시간에 완벽하게 맞췄죠. 이게 내 최고의 작품이 될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방송 전날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편집국 직원들이 모였어요. 영상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야?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한국입니다. 편집장이 고민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흥미롭네. 하지만 여전히 시청률은 장담 못해. 그래도 방송은 확정됐습니다. 밤 11시 40분. 하루 중 가장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 상관없어. 진실은 언젠가 알려지게 돼 있으니까. 방송 당일. 준비를 마치고 대기했습니다. 과연 미국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방송 1시간 전. 토마스의 백악관 특종이 먼저 나갔습니다. 예상대로 화제를 모았죠. 역시 토마스야.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지. 동료들이 토마스를 축하했습니다. 헬레나는 아직도 편집실에 있대. 불쌍해. 아시아 교통체증 가지고 뭘 만들겠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되자 부조정실로 갔습니다. 기술 스태프들도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거 누가 봐요? 그냥 틀어놓기나 하죠 뭐. 11시 30분. 앵커가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석 한국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레나 로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건성으로 읽는 목소리였죠. 11시 40분. 드디어 내 리포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장면. 응급차를 위해 길을 터주는 수백 대의 차들. 자막이 떴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추석 귀성길. 다음 장면. 휴게소 화장실 30분 대기줄. 100만 명이 하루에 이용. 폭력 사건 제로. 세 번째. KTX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의 나눔.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영어 번역은 없지만 가족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조정실 스태프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진짜예요? 컴퓨터 그래픽 아니에요? 다음은 12시간 정체 장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소 4시간. 추석에는 12시간. 그런데 경적 소리가 없는 도로.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하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운전자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내입니다. 절정은 할머니와 손자의 만남. 12시간을 운전해온 손자. 1년을 기다린 할머니. 포옹하며 우는 장면에 부조정실도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 귀경 행렬. 그들은 내년에도 이 고생을 반복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부조정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와. 이건. 누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야 시간대였으니까요. 하지만 5분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청률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이거? 기술팀이 당황했습니다. 온라인 스트리밍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어요. 누군가 클립을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그것이 순식간에 퍼진 겁니다. 해시태그가 떴습니다. 샵 코리안 땡스기빙 샵 노호킹 샵 3밀리언 피플 샵 리얼 오어 페이크.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말도 안 돼.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 거지?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이거 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새벽 1시. 서버가 다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평소의 100배를 넘어선 거예요. 편집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헬레나 지금 무슨 일이야? 우리 웹사이트가 마비됐어. 사람들이 진실을 본 거예요. 재방송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급히 새벽 3시 재방송이 편성됐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실시간 시청률 8%. 심야 시간대로는 역대 최고였죠.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응급차 길 터주는 장면에서 울었다. 12시간을 참는 인내력이 대단하다. 할머니 손자 만나는 장면, 너무 감동적. 하지만 반발도 있었습니다. 조작이다. 한국 정부 프로파간다다. 불가능하다. 인간의 본성상 있을 수 없는 일. 그러자 한국계 미국인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매년 한국 가서 경험해요. 우리 부모님도 추석 때는 꼭 한국 가세요. 증거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개인들이 찍은 추석 영상들이었죠. 아침이 되자 주요 언론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CNN 심야 다큐멘터리 화제. 한국의 명절 문화 미국인들 충격. 3천만 명의 기적 진짜인가? 편집장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헬레나 당장 스튜디오로 와. 생방송 인터뷰다. 메인 뉴스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헬레나 로즈 기자,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인가요? 네. 제가 일주일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모든 영상에 타임코드와 GPS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한국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1년에 2번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12시간쯤은 참을 수 있다고요. 인터뷰가 끝나자 또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오후가 되자 백악관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사례다.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대통령 보좌관의 코멘트였죠. 학계도 움직였습니다. 하버드 사회학과 교수가 논평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MIT 교통공학과는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시민의식의 결합 연구 필요. 저녁 무렵 토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헬레나. 내가 틀렸어. 그의 백악관 특종은 이미 묻혀 있었죠. 편집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헬레나 프라임타임의 1시간 특집 어때? 더 자세히 다뤄보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일주일 후 1시간 특집이 방송됐습니다. 시청률 15%. 올해 최고 기록이었어요. 방송 이후 미국 사회는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주요 신문들이 사설을 쏟아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인내의 미덕을 잊은 사회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조급함을 비판했죠. 워싱턴 포스트는 개인주의의 그늘을 다뤘습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집단주의 사회다.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다. 미국의 개인주의가 혁신을 만든다. 문화가 다른 것일 뿐 우열은 없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택시 운전사 마이크는 인터뷰에서 말했죠. 매일 경적 울리며 살았는데 부끄럽네요. 한국 사람들은 12시간을 참는다고요? 직장인 사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부모님이 플로리다에 계시는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해요. 한국 사람들이 부럽네요. 교통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응급차 길터주기는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합의. 미국도 제도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심리학자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의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사회적 자본. 신뢰가 높은 사회의 전형적 특징. 흥미로운 실험도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식 귀성 문화를 시도해본 거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30분 만에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우리에겐 그런 인내심이 없어요. 참가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박 교수가 기고문을 썼습니다. 한국의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다. 사회적 약속이고 문화적 의무다. 미국이 배워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닌 마음이다. 정치권도 반응했습니다. 상원의원 한 명이 발언했죠. 우리도 가족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힘은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에서 나온다. 논쟁이 깊어질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미국 사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 한 달 후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명절 문화를 부럽게 생각한다. 78%. 미국도 변화가 필요하다. 63%. 그해 추수감사절.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항에서 양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고속도로 경적 소리가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 수준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죠. 한 시청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리포트를 보고 10년 만에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가 수백 통 왔습니다. 한국 언론도 크게 다뤘습니다. 미국 CNN이 주목한 한국의 추석. 세계가 놀란 한국인의 인내. 하지만 한국인들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많아요. 너무 미워한 것 아닌가요? 그래도 자랑스럽네요. 겸손하면서도 자부심을 잃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CNN 서울 특파원이 되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제 인생을 바꾼 거죠. 에미상 후보에도 올랐고 토마스도 축하해줬습니다. 또다시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취재하기로 했죠. 작년에 만났던 김도연 씨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올해도 가시는군요. 당연하죠. 부모님이 기다리시는데 올해도 12시간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작년이랑 똑같네요. 매년 똑같아요. 그래도 가야죠. 이번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히 동행했습니다. 새벽 출발. 예상대로 금세 막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작년과 똑같았습니다. 경적 없는 도로 양보하는 사람들, 응급차를 위한 협력.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겐 일상이에요. 휴게소도 여전했습니다. 100만 명이 지나가지만 질서정연. 서로 돕고 배려하는 모습. 안동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아, 작년에 왔던 미국 기자. 네, 할머니. 또 왔어요. 잘했어. 같이 차례 지내자.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받아주셨습니다. 차례상 앞에서 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서툴렀지만 정성껏 했죠. 조상님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기억의 방법이었던 거죠. 성묘도 함께 갔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화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하면 돼요. 할아버지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귀경길도 함께 했습니다. 또다시 12시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도 그들과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가족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아쉽지만 행복한 마음. 내년을 기약하는 희망.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이 고생을 하는지. 그래요? 다행이네요. 도연 씨가 웃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의 추석 그 후 1년.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다뤘죠. 단순한 교통 체증이 아닌 한 사회의 작동 원리를 분석했습니다. 신뢰, 배려, 인내, 가족. 이 네 가지가 만들어내는 기적. 방송은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을 배우자는 목소리가 더 커졌죠. 저는 이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헬레나예요. 서툴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석과 설날이면 고속도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감동을 느끼죠. 3천만 명이 만드는 기적. 그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미국인들의 시각도 제 인생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의 마음. 가족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만드는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헬레나 로즈 기자가 경험한 한국 추석 대이동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3천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면서도 단 한 건의 대형 사고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인내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자 자랑스러운 문화입니다. 세계가 놀라고 배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정신. 부모님을 향한 효심과 가족애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기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놀라운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세계인들에게 보여줍시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우리나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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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